기상, 독서, 비문학, 2단원이. 이거 2-2까지만이지, 시험범위? 2-2까지밖에 없네요. 거봐. 그 3, 뭐, 그, 그, 어? 3-3도 안 한대? 근데 그게 별로 내용이 없어서 그래. 그 어른들이 왜 미안합니다 소리는 안 하느냐, 그거야. 고맙다는 소리는 이제 우리나라 어떤 문화 수준이 좀 올라가서 하는데, 미안합니다는 안 한다고. 하자고. 뭐 그런 얘기야. 사실은 나 그거 되게 좋아하는 단원이거든? 내용은 별거 없지만, 너희들도 그렇지만 미안하다는 소리 잘 안 하지, 너네도. 왜냐면 모든 책임이 나한테 올까봐 내가 무엇인가 뒷책임을 져야 될까봐 안 해. 근데 그거 잘해야 돼. 나 되게 잘해. 자, 단원의 길잡이 갈게요. 낙서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했을 때 듣는 잘했다, 잘했어. 라는 말, 반어적 표현이죠. 어떤 일을 잘했을 때 듣는 잘했다, 잘했어. 이건 뭐 칭찬이겠죠. 말의 의미는 다르다.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정보는 일차적인 거야. 이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자, 밑줄 긁을 거죠? 글 속에 숨겨진 의미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숨겨진 의미. 그래서 선생님은 늘 문학에서 무엇을 찾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숨은 그림 찾기야. 문학은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빨리빨리 해라. 밑줄 그어 하나 긋는데 그거 복잡. 대충 하고 집에 가서 이쁘게 하면 되잖아. 가방은 또 왜 메고 있는 건데 공부하면서 쓰라야. 녹화 중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은 1차적인 거죠. 글의 중심 내용 동그라미, 주제 동그라미, 구조 동그라미, 전개 방식 동그라미.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내용이죠? 밑줄 쳐야죠? 사실적 내용 파악이죠. 사실적인 읽기야, 이게 바로. 그래서 사실적 읽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론하거나 숨은 그림을 찾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사실적 읽기라는 거야. 이게 문학으로 들어가면요. 전자, 문학이라는데 왜, 너 일로 와. 괜찮아요? 벌 받으라고 일로 오라는데 뭐가 괜찮아요? 아니, 벌 받으라는 거야, 내 옆자리. 전략 줄거리, 중략 줄거리 부분 요약해 놓은 거 있잖아. 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슬아 들었니 너? 이제 동그라미 치고 있는 건 뭐니 너? 너 왜 그러니? 너 그거 집에 가서 하라고 이쁘게 치는 거는. 아, 그냥 지금은 하고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이쁘게 바꾸라고. 너네 그리고 왜 이걸로 갖고 오니? 책 안 갖고 오고. 이거를 갖고 가서 책에다가 옮겨 쓰든 학교에서 배운 거를 다시 여기다가 추가를 하든. 오케이? 그렇게 해서 복습 한 번씩 하라고. 건성이었어 너. 건성 같아. 오, 여기 각도 좋아, 안 잡혀. 글쓴이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밑줄 겁니다. 의도, 왜 썼는지, 목적은 뭔지, 숨겨진 주제는 뭔지, 하면서 추론하면서 읽는 방법. 이게 뭐 추론적 읽기가 되겠죠. 자, 앞에 사실적 읽기는 2-1입니다. 미세먼지의 실체. 방금 추론적 읽기는 2-2, 이봉창인가? 맞아, 봉창이 형? 이제야 참 조선인이 되었다. 읽는 내내 우리의 영웅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 거야.
우연히 영웅이 된 것 같은 느낌. 우리는 이러한 독서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 평가,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매체에 담긴 문자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며 자신과 타인, and 밑줄 그을 거야. 세계의 관계를 점검하는 방법. 요 파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세계와의 관계 점검은 이제야 참 조선인이 되었다를 바라보는 시각이 각국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일본이 바라보는 시각, 조선이 보는 시각, 그때 동아시아의 축이었던 중국이 바라보는 시각 등이 다를 수밖에 없어. 자기 나라의 이익관계와 맞물려서 지금 일본의 동해가 아니고 일본해로 바뀐다 그러죠. 지금 한미일 저거 하고 있잖아. 응? 몰라? 세상을 좀 보고 살자. 한미일 대통령들이 모여서 지금 회의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단하신 분이 거기서 일본어로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몰랐어? 걔네 아버지가 그거잖아. 제 1호 일본 국비 장학생이잖아. 응.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실적 읽기, 미세먼지의 실체.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중심 내용과 구조 파악. 그러니까 이거 늘 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전개 방식. 세 번째, 내용을 한번 종합해보고 재구성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제야 참 조선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래, 뭐, 내용과 글쓴이의 심리를 파악. 근데 이 심리 파악 있잖아. 의외로 시험 문제 나온다. 이봉창이가 사실 이때는 어떤 마인드였는지가 물어봐, 자꾸. 부끄러워했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와. 글을 쓴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를 추론하고 생략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숨겨진 것도 물어보더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왜 김구 선생을 김구라고 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했는지, 뭐 이런 것도 나와. 보시면 알 것이고요. 다음, 뭐, 이상한 헤어스타일을 한 40페이지요. 사실적 읽기입니다. 헤어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까 사실적 읽기에서 파악해야 되는 게 뭐였어? 중심 내용과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였지. 그걸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 한옥을 보고. 이 정도면 궁 정도 될 것 같아요. 궁. 있잖아. 너네 이 집, 우리가 각 이런 거 많이 쓰지. 전이라는 것도 쓰고 궁이라는 것도 써. 다 집이야. 이거 임금한테만 쓰는 거야. 이거 임금 아들들, 자손들 머무는 거. 요게 2층, 1층, 2층 건물. 이게 1층 건물. 이게 부속 건물, 그 조그만 거. 어, 약수터 가면 있는 뭐 이렇게 작은 것들. 조금씩 다 달라. 오케이?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정도면 궁 정도는 되겠죠? 음. 한옥은 저렇게 뭐 기단 밑에 보이죠? 그러니까 뭐 저 땅을 다지고 나서 거기다 돌 깔아 놓은 거지? 주춧돌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기둥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젓가락은 뭐야? 어딨어? 아, 지붕을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지붕 있고 처마가 있고요. 처마가 저 끝이야. 처마가 그래서 우리나라 처마가 이쁘다는 게 저것 때문이지. 뭐 닮았다고 그래, 처마를? 그렇지. 똑똑해요.
여기 잘 그렸어. 요 버선 코가 우리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어. 요거라고 해. 음. 사실적 읽기가 뭐야? 거기 있죠. 글을 읽을 때 독자는 고도의 복합적인 사고 과정을 안 하지, 너네. 아무 생각 없이 읽는데 뭐 이렇게 또. 이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글의 명시적으로 확연히라는 소리야. 명시. 확연히 보이다. 명시. 밝을명 볼시니까 드러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뭐 그건 다 알겠죠. 뭐 국민학생들도 하죠. 그런 거는. 이처럼 글을 읽으며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하여 글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한다. 밑줄. 그럼 뭐라고 한다고? 동그라미? 사실적 읽기. 와, 예, 너 요즘? 사실적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어, 문장, 문단 등 글의 구성 요소 사이의 의미 관계에 유의해서 뭘 파악한다? 정보 파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내용의 중요도를 평정하여 평가해서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해서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선정 내용을 또 종합해서 어법에 맞고 자연스럽게 독자의 말로 재구성해서 너 이거 중요한 거야. 이 부분 며칠죠. 자신의 말로 재구성해서 글의 주제를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글을 읽고 줄거리 요약해와 그랬을 때 자기 언어로 써야 되는 거야. 자기만의 언어로. 근데 막 보고 베끼듯이 쓰는 거 아니야. 알겠지? 응. 자, 지금 추론적 읽기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미세먼지 실체성 추론적 읽기 아니야. 과학 파트인데 뭔 추론이야? 큰일 나. 사실적 이해관계만 파악하면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의미관계를 유의해서 정보 파악. 그죠? 두 번째가 뭐였어? 중심 내용, 세부 내용. 세 번째, 내 언어로 주제를 파악한다야. 근데 꼬라지를 보니까 써달라는 표정인데 첫 번째, 의미관계를 유의해서 뭘 파악한다고요? 정보 파악. 두 번째 뭐였죠? 중심 내용, 세부 내용. 앤드 세부 내용. 세 번째, 자신의 언어로 주제야? 재구성 상관없어. 자신의 언어로 주제를 파악한다. 원, 투, 쓰리가 되겠습니다. 썼어? 와, 나는 쓰고 너는 안 쓰고? 와, 행복해. 이야, 너무 좋은데? 더 말라라. 더 말라라. 욕하는구나. 근데 이건 한옥이니까 잘 보이지, 그지? 아파트 같은 거 보이나? 구조가? 그지? 사실 그런 글들도 있어.
구조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것들. 자, 야, 연구 열심히 하네. 이게 맞는 거야? 현미경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바뀐 거 아니야? 모르겠다. 지금 나 그 얘기하는 거야. 비커에 탄산음료가 있는데 탄산이 빠지나 안 빠지나. 자, 보자. 내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토끼들 다 싫어한다니까. 이 글은 미세먼지의 종류와 생성 원리 밑줄. 미세먼지의 종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다음에 기상 조건과 미세먼지의 상관관계.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아까 얘기했던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그것만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새롭고 재밌는 거 조금 볼 수 있고, 혹은 또 너네들이 다 아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미세먼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끝. 밑줄. 그게 뭐야? 중심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그거 보자고 그랬으니까 요 단원에서는 그거 할 겁니다.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조그마한 액체 혹은 고체 알갱이고, 난 처음 알았어. 고체도 있었다는 걸. 나는 몰랐어. 너네 알았어? 그래? 어. 그게 바로 뭐래? 미세먼지의 모양이 되겠어. 우리는 언제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서 궁금증을 유발하죠. 집중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텐션 하게끔 만들죠. 누가 그렇게 파스텔 톤으로 메모를 해? 보이지도 않게 잘 보이게 해야 되는 건데. 미세먼지 관련 뉴스가 보도된 횟수를 살펴보면 횟수 동그라미 사이쇼 들어갔다. 너 알지? 한자어 중에서 6개가 타이시옷이 허용되지. 삭간, 곡간, 세, 세, 차 타고 세수, 숫자, 차 타고 세수에 뭐 이런 거였는데, 그치? 택간, 음, 음. 찻자? 삿간, 음. 자, 이제 넌 관심 없어도 돼. 끝났어. 이제 평생 너랑 상관없어. 행복하지? 사람들 관심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 아, 뭘 통해서? 보도된 횟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도를 알 수 있대.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2만 건이 채 안 되던 밑줄. 새 띄고 안 띄고 되더냐? 너네 이거 못해. 채도 띄었어, 더군다나. 2만 건이 띄고, 채 띄고, 안 띄고 되던 미세먼지 관련 보도 횟수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2014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2014년에는 더블이네. 4만 건. 16년에는 6만 건 이상 보도가 되었죠. 여기까지가 뭐야? 2014년 이후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관심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 보도가 늘고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진 걸까요? 라고 했죠. 아닐 거라는 거지. 이를 알아야 돼, 여러분도. 이걸 보자마자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세먼지
PM10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큰 틀에서 계속 감소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물어봤던 거하고 반대의 얘기가 되고 있지. 감소되고 있어. 밑줄 쳤지? 감소되는 거. 오른쪽 거 보시면 알겠죠? 도표, 그래프. 음, 많이 떨어졌네요. 환경부가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직접 배출량이 점점 낮아졌다. 밑줄 거기다 긋자. 뭘 했다고? 환경부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변화는 어떻게 되고 있지? 꾸준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야. 그러나 보도는 어때? 보도 횟수는 늘어나고 있고 미세먼지는 크게 PM10과 PM2.5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밑줄 미세먼지의 종류입니다. 2.5는 뭐 초미세먼지겠지 뭐. 그럼 10과 2.5는 사이즈 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PM10은 입자의 지름이 약 10 마이크로미터. 10 마이크로미터는 1미터당 100만 분의 1이래. 어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코딱지보다는 클 것 같습니다. 말합니다. 사람의 머리 여기 나오죠.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다 설명돼. 사람의 머리카락 단면 지름이 8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니까 그거보다 한 10배 정도 작은 것이다. 어, 나는 좀 얇으니까 나는 한 6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지 않을까. 2.5는 입자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 밑줄. 초미세먼지. 자, 형광펜 칠 거예요. 최근에는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훨씬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 초미세먼지가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황사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써, 이제. 서울에서 관측된 야, 황사는 뭐에 들어가? 미세먼지에 들어가는 거야. 서울에서 관측된 초미세먼지의 10년간 농도 변화를 보면 농도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보다 거기서부터 미세먼지보다는 감소폭이 좀 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은 왜 미세먼지는 감소하는데 초미세먼지는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 환경부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안 했다는 걸까? 그렇지는 않겠지 또 환경부인데 그렇다면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이 생각보다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 초미세먼지가 어떤 것이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발생하기에 어려운 걸까? 감소시키기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니? 이런 글을 보면서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네요. 여러분 보세요. 오른쪽 거 보셨죠? 뭐 별로 이거를 지금 얘는 막대 그래프로 했는데 이것도 선 그래프로 바꾸면 얘는 진짜 변화 없는 거야. 그지? 지금 30에서 25 정도, 23 정도로 떨어졌잖아. 근데 아까 그 뭐죠? 앞에 페이지에 있었던 거. 미세먼지 10은 80에서 43, 42 정도까지 내려갔어. 많이 떨어졌잖아, 그거는. 이거에 비하면. 이해됐죠? 그렇다면 미세먼지 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5가 더 궁금한데 일단 10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먼지 동그라미. 먼지. 우리 집은 그러면 내 방에는 특히 이게 많겠는데? 봄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황사 동그라미. 이게 뭐라고? 미세먼지야. 다음으로는 동그라미 해염 입자. 해염 입자가 뭐야? 해염. 소금이야.
바다에서 그게 뭔데? 또 이제 설명해 주죠. 내가 늘 말씀드리지 이 쉼표의 역할에 대해서 같거나 비슷한 것을 말한다고 했어. 쉼표가 바다에서 파도가 칠 때 물거품이 공기 중에 부서져서 조그만 알갱이로 남는 것을 말한다. 그럼 파도 치는 바닷가에 있으면 안 되네. 그러면 계속 미세먼지를 들이키는 것밖에 더 돼? 세 번째, 뭐가 있대? 꽃가루. 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꽃에다 코를 들이봤죠? 어. 이 세 종류의 미세먼지는 자, 밑줄.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자연 미세먼지입니다. 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 그렇지? 이건 지구가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미세먼지들은 모두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초미세 범주에 들어가. 요 쓰나만 하는 소리 개소리를 지워버려.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미세먼지 중에서도 크기가 작은 초미세먼지, 자, 초미세먼지 동그라미. 아니, 미안. 작은 미세먼지라고 써져 있네요. 야, 난 그걸 보면서 왜 초미세먼지라고 그랬지? 예로는, 자, 첫 번째요. 검댕이. 검댕이? 어? 검댕. 그래, 검댕. 맞아, 검댕. 그거 왜 코 밑이 새카매지는 거? 어. 눈에 배기가스 뒤에 가서 서 있어. 막 그렇게 돼. 야, 우리 때는 그 동네마다 소독해주는 차가 돌아다녔었어. 그런 거. 그 애들 다 쫓아다녔어, 거기에. 뭐가? 응, 검댕이야. 검댕이 아니야. 어, 응. 그 초미세먼지 맞아. 어, 어. 야, 그래서 내가 좀 전에 그랬잖아. 교과서에서는 작은 미세먼지라고 썼는데 나는 그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초미세먼지로 읽었지? 그랬잖아. 어, 뭐가 잘못됐어? 아, 야, 2.5라서 작아서 초미세먼지라고 그러는 거잖아. 이거보다 큰 10은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황사, 해염 입자. 그 다음에 뭐지 세 번째 꽃가루. 여기에는 첫 번째 검댕이가 이제 들어왔죠. 검댕이. 4분의 1. 얘는 거의 안 보일걸? 요즘에는 자동차 배기구에 여과 장치를 달아서 이전보다 배기가스 양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죠. 줄어들기는 했죠. 그러나 나와요. 그 얘기지. 그래서 경유차를, 디젤차를 자꾸 없애는 추세야. 디젤차에서 많이 나와. 근데 디젤이 연비가 더 높아. 휘발유 차보다. 그래서 많이 쓰고, 차값은 더 비싸. 기름값 조금 싸. 100원 정도. 아이, 까불지 말고. 100원 정도 싸고, 근데 힘이 좋아. 그래서 화물차, 그다음에 저기 일할 때 쓰는 장비들은 뭐라고 하지? 덤프트럭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많이 써. 응, 맞는데? 트럭이? 그거 아마 큰 트럭은 아닐 거야. 1톤짜리 정도 작은 트럭일 거야. 그 정도는 되지. 근데 힘 많이 쓰는 것 같고 전기 갖고 오래 못 할 거야. 일하다가 말고 가야 돼. 충전하러. 근데 휘발유나 디젤 같은 경유차들은 그걸 들고 다니면 되잖아. 야, 일하다 말고 간다고? 야, 그건 아니. 검댕 외에도 대기 중에 쌓여 있다가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황산 앤드 황산 암모늄 오 해양 유기물 등은 각기 화학종이 다른 초미세먼지들입니다. 맞네. 일단 뭐래?
황산 암모늄, 하나 더 뭐였지? 해양 유기. 지금 한 세 개씩 얘기했잖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시로 들어가는 그 구체적인 증거들은 두 개 이상, 즉 세 개는 돼야 돼. 한두 개 대놓고 이거 보세요. 얘가 이런 게 있어. 이거 안 돼. 됐을 때. 오케이? 황산 암모늄은 왼쪽에 있습니다. 암모늄 이온 황산염 황산과 암모니아를 반응시켜 만든 흰 결정이래. 흰색이래. 나 황산이라서 노랄 줄 알았는데. 물에 잘 녹으며 질소 비료로, 질소 비료구나, 이게. 음. 해양 유기물. 유기물은 유기화합물인데 탄소의 산화물이나 금속의 탄산염 따위를 제외한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이야.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건데? 아무튼 초미세먼지 종류도 얘기해 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교과에서 보고 별 내용 없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사실적인 내용이야, 이거는. 자연 미세먼지는 땅이나 바다에 있다가 바람이 불면 대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밑줄. 바람이 불면 어떻다고? 올라갑니다. 뭐가?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 아니야.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는 주체도 동그라미 쳐놔야지. 자동차가 길거리를 지나갈 때 흙먼지가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흙먼지를 뭐라고 하는데 비산먼지 동그라미 날아가면서 흩어진다고 그래서 비산이야. 이것도 미세먼지의 농도를 높이는 야, 이거 중요하다. 야. 이쪽. 비산먼지가 바로 미세먼지의 농도를 높이는 거야. 음, 이런 거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오른쪽에 비산먼지 있어, 없어? 읽어봐. 그게 그래서 뭐 건설 현장 옆에 지나갈 때 아줌마나 할머니들이 수건으로 코 막고 지나가는 이유가 이거야. 남자들은 그냥 가지만 창피해서 못 하는 거야, 남자들은. 화- 뭐 있죠. 황사도 이와 같은 원리로 발생한다. 어떤 원리? 비산먼지와 같은 원리죠. 이것 때문에 대기 중에 올라가기 때문에 흙이 많은 동아시아의 아주 건조한 땅에 강한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하늘로 떠오른 흙먼지들은 바람에 또 날려서 우리나라까지 날아오게 되는 거죠. 그게 황사의 발생 원리죠.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더운 여름날 냉장고에 있던 음료를 꺼내면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죠. 자, 이제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야. 아까 여태까지 미세먼지는 했어. 그리고 추운 날 아침에 밖에 안개가 끼고요. 이게 같은 원리래. 이는 자, 지금부터 중요하겠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서로 달라붙는 무슨 현상? 응결 현상. 그게 아까 말했던 냉장고 음료, 추운 날 밖에 안개가 끼는 거가 다 뭐야? 응결이야. 초미세먼지도 이와 같은 응결 현상에 의해 생성됩니다. 밑줄 쳤지? 초미세먼지가 생기는 원리입니다. 그게 뭐야? 응결 현상이죠. 미세먼지는 원리가 뭐야? 아니지, 비산이죠. 어? 그쵸? 비산이죠? 음, 뭐래? 혼자 쫑을 쭉. 단 물방울은 쟤 요즘에 욕해도 맨날 웃는다?
얘네 안 웃었는데? 수증기가 재료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지만 초미세먼지의 재료는 무해하지 않습니다.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희산화황, 황산, 질소 화합물, 암모니아, 유기기체, 1, 2, 3, 4, 네 가지입니다. 이 물질들은 어떻게 초미세먼지를 생성하게 될까요? 이제 또 얘네들이 발생하는 뭐야? 과정? 그래. 과정을 이야기하겠죠? 우선 이산화황은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이래서 화력발전소 없애야 되는 거야. 이 이산화황 여러 개가 서로 달라붙으면 뭐가 돼? 황산이 된대. 황산염이나 초미세먼지가 생긴다. 기체에서 생성된 미세먼지라 훨씬 크기가 작죠. 그다음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 화합물은 대기 중에 서로 달라붙어서 질산염 했지?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음, 지금 두 개 설명했어. 두 개 남았어. 소, 돼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오줌에서 만들어지는 초미세먼지를, 야, 야, 이거 좀 심하다. 그지? 오줌에서 나오는 것도 초미세먼지래. 암모늄. 그러니까 중국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향기로워.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특히 농사철에, 봄에 막. 화학적 용매를 쓸 때 나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기기체도 대기 중에서 산화과정이 생기면 서로 달라붙어서 뭐가 돼? 유기탄소. 오케이? 그렇다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대기 오염 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로 대변되는 대기 오염. 대기 오염 지수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거지.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를 우리나라는 사계절 내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이래. 퍼 3제곱미터? 평방미터. 평방미터로 읽어야 되겠지? 한 평당 20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거야. M3는 평방미터야. 이걸 또 우리가 말하는 평으로 하면 한 평이 되는 거야. 한, 알지? 너네 몇 평이 아파트? 너. 응. 그러니까, 요게, 30 몇 평이면 100 몇 제곱미터야. 3제곱미터. 요만큼이 3, 이거거든? 3.3인가 그래. 정확하게. 이게 한 평이란 말이야. 오케이? 작은 거 아니야, 이거. 한 평. 이거 많아봐야 5평? 5평 안 돼, 4평? 이해됐죠? 참고로 세계보건기구, WHO. 많이 들어봤지, WHO. 이제 너희들도 알지? 언제 많이 들어봤죠?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얘네가. 얘네도 요번에 알았지, 또 코로나도,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데라는 거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우리나라는 두 배라는 소리지. 이렇게 되면 권장은 평당 10 마이크로그램인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높은 20 마이크로그램이잖아. 이해되죠?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 세계보건기구 권장 기준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밑줄. 하지만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옛날엔 심했지, 야. 옛날 버스에서 진짜 검은 연기 나오는 버스는 되게 많았어.
특히 언덕 올라가려고 하면 애들이 벌써 랑 그러면서 벌써 펑펑 그러면서 뒤에서 검은 연기가 폭폭폭 나왔었어.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너무 오래된 차들. 지금은 이렇게 서울 들어가는데 보면 노후 경유차 감시 카메라가 있어. 그래서 바로 가다가 걸리면 잡혀. 서울 그래서 10년 이상 된 경유차 못 들어가. 카티나 차도 많은데 그런 거 들어와 봐. 근데 시골 가봐. 봉봉봉봉 거리는 차들 되게 많아. 여기 말고 여긴 그래도 신도시잖아. 농사 짓는 분들 가봐 막 트럭 같은 거 보면 막 녹슬어 가지고 막 이렇게 너덜너덜거리는 차들도 지나다니고. 제주도 되게 많아. 그 녹슨 차들. 거긴 빨리 녹슬어. 어, 해염, 유기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빨리 녹슬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조원을 들여 환경 정책을 폈기 때문이래. 다 띄어 먹었겠지, 중간에서. 문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2012년에 최저점을 찍은 뒤, 에? 이거 밑줄 치고 세모해야 되는 거죠? 조금씩 다시 증가하고 있대. 무슨 일이 있었지? 차들이 많아졌나, 갑자기? 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있을까요? 밑줄 쳐. 기상 조건과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관계 때문입니다. 그게 어떤 건데? 이 풍속이 빠르면 오염물질이 대기에서 잘 섞여. 굴뚝에서 같은 양의 이산화황이 나오더라도 바람이 세게 불면 주변 공기와 잘 섞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물질의 농도는 낮아져. 자, 그거 머릿속으로 이해하셔야 돼. 자,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대?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물질의 농도가 낮아집니다. 왜? 잘 섞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날은 마스크 안 껴도 되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왜? 바람이 부는 날 넌 입 벌리고 다녀? 좀 뭔 소리야? 입 벌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 바보 같아. 봐봐, 너도. 야, 이러고 다녀? 우리나라 미세먼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과거 20년간 미세먼지 농도의 평균을 낸 다음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계산해 봤대. 하라고 그래. 그런 거 너네 하지 마. 20년 동안 평균을 0으로 삼고 0보다 위에 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대기 오염이 심했다고 판단할 수 있죠. 당연한 소리를 쓰지 마, 이 새끼들아. 좀, 아, 힘들게. 계산 결과를 보니 이런 거나 하면 되지. 그 위에 거 뭐하러 하는다는 1912년이 제일 낮았고 이후 조금씩 증가했다. 아까도 했잖아, 그 소리. 얘 미친나 봐. 짜증나려고. 똑같은 연구를,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글자 선별링. 똑같은 연구, 또 아니야. 야, 그럼 우리는 그 생각할 수 있지. 바람이 세기가 낮아진 거야. 2012년 이후에. 아까 기후랑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 기상. 뭐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거야. 보자, 더. 그거는 빨리 말해주면 되지. 기온 빼고 말이야. 어딨어? 나 어디 읽어야 돼? 똑같은 연구를 풍속에 적용해봤대. 하라고 그래. 20년 동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매년 편차를 봤대. 그때 2012년이 다 나오잖아. 밑줄. 거기. 2012년에 바람이 세게 불었고, 이후 풍속이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안 섞이는 거야. 안 섞이니까 대기 오염의 농도가 짙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녔지. 2012년에 다들 마스크 쓰고 다녔어, 서울은.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생겼을 때 마스크 쓰는 거 되게 안 어색한 민족이야. 우린 늘 황사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끼고 다녔어. 너네 2012년에는 너네 그냥 막 돌아다녔겠지. 너네 막 신나서 놀 때니까. 몇 살이야, 그때 너네? 초등학생 1학년? 그러니까, 11년 전이야. 어, 그때 좋아하는데 나 아쉽다.
돌아가고 싶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같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기상 조건이 바람이 안 부니 대기하고 잘 섞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쵸?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지, 얘가. 풍속의 저하가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를 많은 부분 설명해주고 있다, 밑줄. 미세먼지와 풍속에 관한 연구입니다. 자, 풍속이 하나 있었죠? 자, 풍속 어디 동그라미 치고 있나, 우리? 그냥 조금 전에 밑줄 친 데서 풍속을 동그라미 한번 쳐줘. 난 두 개 쳤는데, 그건 알았어요. 왜냐면, 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이 또 나올 테니까. 두 번째, 기압입니다. 기압 동그라미. 미세먼지에 영향을 줍니다. 대부분 고기압일 때, 자, 밑줄 거기 칠 거야. 쭉 쳐. 고기압일 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아까는 바람이 적게 불 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지. 앤드 고기압이야. 2013년 1월.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가 3제곱미터당 1000 마이크로그램. 아까 우리 뭐였어? 우리 100이었어? 아까 뭐였어? 우리 20이었지. 그러니까 WHO에서 보면 이 중국은 없애야 되는 거죠? 거기다 중국이 좀 커? 어? 지구를 얘네가 다 망치는 거야, 지금. 공장. 우리 죽으라고? 그러니까, 아니, 지네 동쪽으로 옮기겠다는 거잖아. 우리 서해 쪽으로. 그래서 바람 타고 바로 죽어라. 야, 이거 내가 볼 때는 전쟁하자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서해에다가 그거 쳐야지. 방패 같은 거, 뭐 이렇게. 아니면 커다란 선풍기. 어? 뭐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보내서 밑으로 보내서 일본으로 보내. 우리는 싹 이렇게 해서. 아니, 일본이 없어지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거야. 우리 입장에서. 지진뿐만이 아니라 태풍도 걔네가 다 일단 다 몸으로, 몸빵 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 이번에 그 카눈? 카눈도 걔네가 다 맞아주고, 여기 비 왔니? 얼마나 왔니? 거기는 우리 서울은 얼마 안 왔어. 그래서 피해가 막 있었어? 간판 떨어지거나 막 도로 이정표 막 떨어졌어? 아니잖아. 몇 년 전에는 여기 그랬어. 몇 년 전 태풍 때 도로 이정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어. 응, 웃기고 있네. 승우 위에 학년 때. 자, 거기까지 읽었지? 무슨 미어캣처럼, 미어캣처럼 무슨 얘기를 하면 딴 데 쳐다보지 마. 이 새끼 뭐라 보면 이런다? 이런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00 마이크로그램만 돼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뭐, 얘네 방독면, 얘네 마스크도 희한한 거 있어서 그래서 조그 셔틀 달려있는 거. 자제하라는 안내문이 나갑니다. 이때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가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고기압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2013년 1월이 베이징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었던 소리야. 그래서 1000 마이크로그램이 된 거지. 고기압. 다음 페이지. 겨울철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영향권일 때, 우리나라 겨울이 고기압이야.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주변과 잘 섞이지 않는 정체 현상이 심해지면서 미세먼지가 올라갑니다.
반면 저기압에 영향을 미치는 때는 상대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빠르고 강수 현상 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쌓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게 돼 있거든. 이해되죠? 어. 그래서 여름이 이렇다는 거지. 겨울은 우리나라 고기압이니까 오히려 미세먼지의 영향권에 있는 거고 여름엔 좀 덜 하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여름에 바람이 부는 거야 그나마. 겨울에 바람 많이 부는데 추워서 그런가. 자, 미세먼지와 기압에 관한 얘기였죠? 세 번째입니다. 지구, 아까 제가 말했던 온난화가 등장합니다. 지구 온난화 동그라미 해야지 뭐 하겠어? 여름철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람들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죠. 왜 땀 흘리는 거 그치? 나무도 온도가 올라가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하, 오, 그게 그거야? 처음 알았어. 그래, 알고 있었지? 똑똑하니까 차마 말을 못하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만큼 나무에서 당연히 많이 나오겠지. 이런 말 쓰지 말라는 거야, 나는. 아니, 뻔한 소리를 왜 써? 그러면 유기기체가 재료로 쓰여 유기탄소라는 에어로졸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에어로졸이 뭔데? 기체인데 보통 공기 중에 미세한 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대. 야, 파리약도 저거 에어로졸이라고 하지 않니?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게 그걸걸? 영어로? 그지? 그니까. 어. 뭐가 합쳐져 있는 미세한 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 정확하게 뭔지는 필요 없어. 그 앞에 붙는 거야. 만약에 암모니아 좀 더러운데 암모니아 염 에어로 졸이면 뿌리면 기체 액이 나오는데 그게 암모니아 염인 것뿐인 거야. 응. 누가 알아 나중에 한 100년 지나면 그게 방향제가 될지? 니네가 괴로우면 좋지만은. 자, 아무튼 유기 기체가 너 옳지 않아 지금 행동. 자, 그래. 야, 암모니아 염 에어로졸 호신용. 그지? 야, 고추, 그다음에 후추 그 호신용도 있어. 음. 그러니까 스프레이라는 소리야, 에어로졸은. 어떻게 봐. 아니, 그때 운동선수들 이렇게 각성할 때 암모니아 냄새 맡아. 코가 뻥 뚫린대. 되게 좋아하는데? 야, 나무가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브라질의 아마존 이쪽은 이거 되게 많겠네. 그죠? 음. 거꾸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면 당연하지 않니? 얘가 얘고 얘가 얘지 서로 이렇게 돌고 도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난 이거 밑줄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심이야 이게. 중심 내용이야 이게. 1991년 필리핀의 피나보투산에서 이 피나보투 띄고 사냐 원칙은 일어난 화산 폭발을 예를 들 수 있는데 화산이 폭발하자 거기서 나온 화산재와 가스 층들이 성층권까지 올라가 대략 5년 동안 되게 오래 있네. 좋은가 봐 그게.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성층권으로 올라간 결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반사됐어. 거기서 반사됐겠지, 그치? 얘네 거기서 못 내려오게끔 막았을 거 아니야.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화산 폭발 이후에 대기 온도가 떨어졌겠지, 당연히.
왜냐면 태양 에너지가 먼 데로 왔으니까. 이해되니? 그거 좀 배웠다고 똑똑해졌네. 옛날 같았으면 못했을 텐데. 원래 온도로 회복하는데 5년이나 걸렸죠. 야, 이러면, 야, 잠깐만. 너 그 생각했니, 혹시? 혹시 뭐래? 그치, 그거야. 야, 지구 온난화를 피하는 방법은 화산이 폭발해서, 뭐지?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성층권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아, 죽는 거야? 이런 애들이 모여서 코로나를 만드는 거야. 인구 줄이려고. 야, 백두산 휴화산이지? 사화산 아니지? 쉬고 있는 거잖아. 걔도 언제 터질지 몰라. 저기 백록담은 몰라? 터져라, 씨. 끝까지 일본이라고? 아, 제3회 그냥 야, 그렇다고 우리가 한국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냥 우리는 이스트 시잖아. 어, 그런 얘기는 뭐 오래됐는데, 아니 꼭 그 지대나 이름을 붙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서쪽이라고? 야, 그럼 다른 용어를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못돼서 우리가 한국해로 주장하고 일본에 이러면 좀 재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동해 했는데. 응, 응, 마치 약간 연못 같은 느낌이야, 걔네한테 지금 여기. 알지? 지도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지? 네가 폭파시켜. 여러 기후 변화 모델에 미세먼지를 넣고 모의 실험을 해보니 비슷한 결과가 나왔대. 음. 미세먼지는 직접 햇빛을 반사하거나 구름에 영향을 끼쳐서 기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 알겠어. 꺼져. 이게 다야? 아니, 뭐, 나 이걸 왜 이렇게 해놨지? 모르겠어. 한번 읽어보고. 자, 온도가 내려가는 이유 알겠어? 음. 야?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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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동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러는 거 하는 애들이 없어졌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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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현이라고 있었는데 그렇게 뭘 얘기만 할까? 뭐라고? 어? 너 지금 다빈이 욕한 거야? 윤진아?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하고 있는데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쏘아 올린 5개 인공위성이 차를 두고 같은 궤도를 따라 이동합니다. 왜? 이 인공위성들은 대기를 구성하는 화학 물질, 오염물질, 미세먼지, 온도 기압 등을 측정합니다. 걔가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미세먼지를 포함한 여러 대기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대기 흐름을 분석하는 위성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 위성 올라가 있니? 성공했니? 성공했으면 뭐 난리 났겠지 뭐. 또 실패했겠지. 앞으로도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나라가 세계에 일어나는 이제 이러시앙 이래서 내가 엑스표 걸어놨구나. 이거 왜 나온 거야 갑자기?
어? 야, 야,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야, 이 마지막 결론 이거 뭐야? 이거 제목이 뭐였어? 미세먼지의 실체였지. 결론 이건 뭐야? 어?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관찰해서 어쩌라고? 찾아 검색해봐. 이게 뭐 하고 있다 올라가서. 결론 이렇게 쓰면 안 돼. 아니, 뭐 이게 잘 나가다가 결론이 그 인공위성이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있어? 음, 너무 쓸데없었어요. 그죠? 자, 학습 활동 할까요? 싫어요? 좋아요? 싫다고 그랬어? 그래, 그럼. 자, 1-1. 각 문단에서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고 중심 내용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자라고 했어. 어, 해줄게, 그러면. 가보게. 페이지로 가. 본문으로 가. 중심 내용. 처음은 첫 번째 줄이야. 언젠가부터 미세먼지가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두 번째 문단은 미세먼지 PM10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큰 틀에서 감소하고 있다. 그 다음 단락, 미세먼지는 첫 번째 줄, 크게 10과 2.5로 나눌 수 있다. 다른 색깔로 해야지, 그러니까. 알아요? 이 밥통아. 번째 문단, 그렇다면 첫 번째 줄, 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다음 문단, 검댕 외에도 대기 중에 쌓여 있다가 마지막 줄이죠, 거의. 어,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황산, 항산, 아모니아, 해양 유기물 등은 각각 각기 화학종이 다른 초미세먼지들입니다. 그 다음 단락은 첫 번째 줄이죠. 자연 미세먼지는 땅이나 바다에 있다가 바람이 불면 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초미세먼지도 이와 같은 응결 현상에 의해 생성됩니다. 아, 그 기온차. 그 다음은요. 세 줄밖에 안 되는데 뭘 이것도 중심. 초미세먼지를 생성한 대표적인 문제 이상은 아모니아 유기물 이네 가지입니다. 그 다음 단락은요. 그게 그 다음 그 단락까지 포함되는 건가 봐. 그 다음 달락은 우리나라는 사계절 내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보다 퍼 제곱, 3제곱보다 높습니다. 낮은 비웃지 마. 좀 어때가지고 우리한테 읽을 거야. 뭐래 쟤? 또 대들었지. 너 말대꾸 한다고 엄마한테 읽을 거야. 이런 말 나 귀엽다고 그랬어. 그 다음 달락 마지막 줄이죠. 풍속의 저하가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를 많은 부분 설명해 주고 있다. 마지막 줄이라고 했어, 밥통아. 이제 얘도 욕해도 네, 그런다. 그 다음 단락은 첫 번째 줄이죠. 기압도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 다음요. 첫 번째 줄이네, 이것도. 거의 다 첫 번째 줄에 있네. 이 글의 방식은 두 갈씩이네. 지구온난화 또한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줄이라고 했어. 지구온난화 또한 미세먼지에 뭐라고? 뭐래? 그것까지 포함시키는 거겠지. 그 다음 단락, 거꾸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래서 온도가 내려갔다. 그 얘기죠? 야,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해보자. 지구의 온도가 내려갔어. 그럼 뭐가 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생기지 않는 거야? 좋은 거 같은데, 계속? 어? 그냥 아까 기압 생각해보자, 기압. 응? 기압. 야, 야, 겨울철에 고기압이지. 아, 저기 고기압이지. 그래서 정체가 되지, 미세먼지가.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갔지. 그 지구가 아까 화산재 미세먼지가 올라가서 성층권, 맞나? 거기서 지구의 온도를 5도 낮추는 바람에 그 지구는 전체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고 그럼 바람이 이동이 별로 없어서 대기, 그치. 그러면은 미세먼지 농도는 올라가겠네. 아까 그 저기압, 고기압에서 보면. 어. 지금 조건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조건은 얘가 말하는 거, 아니, 그래서 화산이 터져서 성층권에 비산먼지들이 쌓여 있었잖아, 미세먼지들. 그럼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잖아. 5도 정도 내려갔다고 그랬잖아. 그지? 5도라고 그래서 5년 동안 5도 아니었어? 5년, 5도 없었어? 5년이야, 그냥? 음. 대기 온도는 떨어졌다고 분명히 써져 있지, 거기에. 그지? 그러니까 대기 온도가 떨어졌으니 미세먼지 발생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왜냐면 겨울철 저기압, 고기압 생각하면. 그럼 미세먼지의 농도는 올라가게 돼. 미세먼지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몸이 안 좋아진다. 자, 알았어. 알았어. 몸이 안 좋아져요. 저런다.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죠? 어, 없어. 아니야. 아이씨. 야, 마지막 달락은 너네가 알아서 해. 아이, 인공위성 어쩌고저쩌고 그거겠지, 뭐. 오케이. 학습활동 1-2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실제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 써줄게. 2-1.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 1-2 새끼야. 아우, 저거 못 돼가지고 저거 하여튼간 너 두고 봐. 아, 조용히 해. 내가 대충 얘기해도 네가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실제 조용히 해. 야, 얘도 무서운 애야. 중간이야.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 너 웃는 게 다 느껴져, 지금? 때린다, 너. 어?
시간이 뭐 이렇게 빨리. 다 썼어? 그럼 중간 2, 미세먼지의 생성 원리. 중간 4, 기상 조건과 미세먼지의 상관관계. 이런 거는 가서 다 책에다 쓸 거지. 그래서 수업 시간 해야지. 오른쪽 풍속 기압 지구 온난화. 2번이요. 다음 표에 제시된 전개 방식에 나타나는 부분. 9번. 미세먼지를 입자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나눈다. 아, 이게 있었지, 본문에? 비교하는 부분, 비교 대조하는 부분. 거기, 거기 가봐. 거기 찾아. 거기다 밑줄 긋고 비교 대조라고 쓰면 되겠지? 더운 날 냉장고에 꺼낸 음료수부터 뭐 안개가 끼는 현상. 거기다 비교 대조라고 쓰고 거기 페이지하고 몇째 번째 줄인가를 확인해봐. 몇 페이지 몇 번째 줄인지. 몇 페이지야? 43페이지 음. 7번째 줄이 그리고 그거를 아까 2번 가서 43P 7L이라고 쓰면 되겠지? 7L. 라인이라는 소리지. 야, 43P랬지 내가. 말을 안 들어먹어. PL. 그 다음에 또 찾아 비교되죠. 음, 높은 미세먼지 수치가 관측된 베이징 기상의 상황 심각성 거기 있었지. 1000 마이크로그램인가? 그 부분. 그게 이제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교하는 거지. 거기다 비교라고 쓰면 될 것 같아. 몇 번째 줄이지? 몇 페이지? 저쪽에 음, 20번째 줄이 20번째 줄이요. 20번째. 그 다음에 사람이 땀 흘리는 거하고 나무가 땀 흘리는 거하고 땀 흘리네. 유기기체 내뿜는 거 있죠? 거기. 그것도 비교하는 거죠. 대조는 아니고요. 어. 몇 페이지죠? 45쪽, 5번째 줄. 열거입니다.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열거한 거 있지, 종류. 거기다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아. 그냥 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열거. 종류 열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종류를 열거. 또 있어. 그, 인공위성이 측정할 수 있는 대기 정보. 뭐였지? 아까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대기를 구성하는 화합물질, 오염물질, 미세먼지, 온도, 기압, 뭐 이런 거. 인과관계. 고기압, 저기압. 음. 비교, 대조. 비교, 대조까지 되는 거야.
인과관계는 고기압과 저기압일 때의 대기 흐름. 아까 어딘지 머릿속에서 기억날 거야. 그걸 인과관계로 설명한 거고, 그다음에 그 화산 폭발하고 대기 온도의 변화가 인과관계야. 윤진아, 3번은 너네 숙제야. 그래? 그래서 내일 보여줘야 돼. 왜? 니네 다음 주에 학교, 어디, 그 수학 얘기 좀 그만해, 나한테. 왜 자꾸 나한테 수학 얘기를 해? 응. 자, 4번. 본문할 거예요. 읽어만 볼게.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지구에 도달한 후 다시 우주로 방출된다. 태양에서 방출된, 그렇겠지 뭐. 이때 대기권의 온실가스층을 통과해서 우주로 방출되는 양이 지구로 돌아오는 양과 평형을 이루면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면 앞에 게 대기의 온실가스층을 통과해서 지구로 들어온 양과 평형을 이룬다 밑줄 쳐놓으면 그게 조건이 되겠지. 무슨 조건이야? 그렇지. 대기권의 온실가스층이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게 도와준다. 온실가스층이 중요하네요.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14도인데, 그래? 가을인데? 만약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평균 기온은 영하 19도로 떨어져서 사람이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처럼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적정 수준이 넘으면 문제가 된다. 온실가스층이 두꺼워지면, 밑줄, 원인이죠. 조건을 줬으니까 이게 이 부분이 원인이 되는 거지. 써놨어, 원인이라고? 이제 지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감소함으로써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르게 된다. 밑줄 쳤지? 그건 뭐야? 결과. 음, 못 나가니까, 그치? 온실가스 중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은 역시 누구야? 주범부터 이산화탄소까지 밑줄. 아까 봤지, 얘? 화력발전소나 각종 공장, 가정용 난방, 이거 아마 석유 연탄 그걸 거야.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그럼 지금 방금 읽었던 거는 원인이 되지? 나오는 애들이잖아. 오케이? 알아듣죠? 그다음에 메탄. 메탄도 뭐야? 주범이죠? 얘가 바로 온실가스의 주범이고, 메탄은, 에어컨도 저거 메탄가스야. 프레온. 그지? 메탄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산불이 났을 때 발생하지만 유기물질, 자, 밑줄, 유기물질이 습지와 같은 습한 환경에서 분해되면서 이건 자연스러운 거. 야, 우리 방구가 메탄이지? 그냥 그래. 메탄가스야. 어. 저기, 저 시골 가면 농사 짓는데 왜 두엄이라는 거 있잖아. 비료 만드는 데서도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해. 자, 오존층을 여기 있네, 프레온가스. 프레온가스 동그라미 쳤지? 프레온가스는 냉장고, 에어컨 등의 냉매로 사용되고 에탄올, 가솔린 등의 물질을 용해하는 데 쓰기도 하고 스프레이나 분무제를 만들 때도 그래서 왜 이렇게 흔들고 하지? 응. 프레온가스는 공기 중에서 나온 후에 분해가 되지 않는 이거 분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 그럼 다 우리가 빨리 마셔서 없애야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먼저 아플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대 아직. 그래서 에어컨 프레온가스 없이 만든 거 있어. 근데 덜 시원하대. 오케이? 수고했어. 오늘은 여기까지. 숙제는 내일